오픈한 지 3개월, 2월 달에는 계속해서 5위를 저희가 한 달에 한 145개 정도 리뷰가 오고 주말에 200만 원까지는 찍고 있다는 거, 제가 배달 깃발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맛집 랭킹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맛집 랭킹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우선 저희가 사실 1월에도 맛집 랭킹에 들어가고 2월 달에도 맛집 랭킹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는 저희가 11위를 하고 2월 달에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5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한번 제가 숫자상으로나 타 브랜드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교 분석했던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맛집 랭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4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최근 주문수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두 번째가 리뷰 수 이런 걸 같이 파악을 해보려고 저희가 다 리스트업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울트라 광고 노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희 매장에 깃발이 꽂혀 있는 걸 기점으로 해서 상대방의 점포들도 얼마나 깃발을 꽂혀져 있는지를 그냥 말 그대로 노가다로 일일이 다 체크하고 숫자화하고 그걸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거는 뭔가 공통된 게 없어요. 공통된 게 없다 보니까 분명히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명확하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런 거 하면은 맛집 랭킹에 올라가요 라는 거를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저희 매장 매출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랑 가치수나 주문수를 비교해 보면 사실 매출 볼륨으로 인해서 맛집 랭킹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매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한 달에 한 145개 정도 리뷰가 올라와요. 거기에 건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건수랑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매장은 예를 들어서 17,000건에 한 달에 리뷰가 한 250건이 올라왔다. 그 얘기는 이거 외에 총 건수로 보면 훨씬 더 주문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 주문 건수가 배달 매출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맛집 랭킹에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오픈한 지 3개월 하고도 이제 조금 더 지났는데 3개월 동안 영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또 다른 새로운 전략들도 피고는 있지만 그 핀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 숫자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를 보시면 경선밥상 기준으로 이제 그 맛집 랭킹에 들어와 있는 다른 여러 브랜드들을 한번 봤어요. 그랬을 때 메뉴 가지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개,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들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막 30개가 있는 브랜드도 있고 60개가 넘는 브랜드도 있고 기본 90개가 넘는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메뉴 구성이 많다고 해서 정말 매출 볼륨이 좋을까? 근데 막상 주문하시는 소비자들은 메뉴 수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손님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나 치열하다.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다. 제가 지금 분석한 건 30개 브랜드인데 사실 30개보다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30개 안에도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행이다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데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오픈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아무래도 음식이 국수도 팔고 국밥 이런 한식 아이템을 팔다 보니까 다른 점포들은 도대체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어떤 메뉴들을 판매를 하는지 요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다 노가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가지고 수기로 다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정리했다라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내 매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브랜드랑 내 매장을 비교하고 그 비교한 걸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안을 잡을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찐수를 가지고 탑에 있는 브랜드들이 있고 평점을 가지고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또 최근 리뷰 수
순위로도 한번 해봤더니 사실 이 와중에 중복되어 들어가는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실 저희 브랜드를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니까 상위권에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1월에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거는 그럼 리뷰 수라도 올려야 되겠다. 손님들이 리뷰를 잘 올려줬을 때 평점이라도 좀 높게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멀었구나.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 매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플랜을 잡았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브랜드들이 과연 어떤 메뉴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가 다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확실한 거는 되게 중복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과 반찬, 5종이나 8종으로 하는데 아니면은 뭐 찌개, 백반 위주로 하는데 아니면 덮밥, 아니면 국밥, 뭐 아니면 덮밥과 국과 뭐 이런 반찬이 있는데 메뉴 구성이 거의 다 비슷해요. 제가 이런 거를 딱 한눈에 다른 브랜드들하고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브랜드가 정말 차별화를 두려면 지금 현재 첫째는 메뉴 구성도 다르다는 거. 다른 데가 뭐 찌개류 뭐 아니면은 뭐 국이랑 반찬 같은 거 하거나 저희는 딱 메인과 그냥 반찬 하나, 그리고 그 메인도 국수 아니면 국밥, 비빔밥 이런 식으로 다른 데랑은 조금 다르게 메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브랜드들은 일반적 직관적인 네이밍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직관적인 것보다는 약간 감성적인 걸 많이 컨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로고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맞게 컨셉을 정해서 그거에 맞는 로고를 만들고, 또 네이밍도 일부러 그런 컨셉에 맞는 네이밍을 만들고, 그 안에 메뉴명도 일반적인 그냥 직관적인 메뉴 구성이 아니라 약간 좀 감성적으로 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명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뭐 힘을 발휘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점점 경험과 경력이 쌓이면 우리만의 특별히 차별화된 브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자료를 보면서 또한 느꼈고요. 이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브랜드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그런 걸 느낀 게, 뭐 브랜드는 사실 배달점이긴 하지만 매출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본적으로는 나오나 보다 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매출이 되게 볼륨이 많은 데는 신규 고객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 고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계속 신규 고객만 계속 더 늘리고 매출 볼륨을 계속 놀릴 생각만 했지, 그 안에 있는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고객들로 인해서 다음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는 저희 브랜드들을 만들고 그 만든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는 우리는 진짜 신규 고객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분석 자료들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내 것만, 내 브랜드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평점과 손님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내가 알아서 리뷰를 찾아서라도 뭔가 자료화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내 거를, 이 브랜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브랜드를 매출을 어떻게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점차 좋아진다라는 거. 사실 첫 달에 매출은 정말 암흑이었거든요. 근데 1월부터 매출이 올라오는 게 보이고, 지금도 매출이 이제 올라오는 거 보이면서 사실 뭐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달 오픈할 때 이 30만 원의 매출이 지금은 그래도 주말에 200만 원까지는 찍고 있다는 거, 아주 훌륭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해본 방법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내 매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매출 올려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날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배달점은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첫째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정말 춥거나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세먼지가 진짜 많은 날. 이때는 정말 대목이거든요. 오히려 매장이나 이런 데 일부러 피해가다 보니까 오히려 배달 점포가 그만큼 더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올 겨울이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춥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 겨울에 우리가 배달하는 데 있어서 매출 이때 많이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따뜻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멘붕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매장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출 볼륨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올겨울이 이렇게 된다면 봄이나 여름이 훨씬 더 빨리 오거나, 그리고 올 여름에 정말로 더위가 더 높아서 그때가 더 대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매장마다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 오는 날이거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마케팅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민 어플 사장님의 한마디 작성하는 데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출근하면서의 얘기를 쓰면서 이런 먼지가 많은 날에는 어떤 메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문구를 해놓는다거나,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도 팔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 전과 함께 막걸리가 생각나는 날이잖아요. 저희가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막걸리 반값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서 손님들이 이때만큼은 나도 한 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하고 정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내 매장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비 오는 날, 그리고 미세먼지 있는 날, 뭐 정월대보름 뭐 이런 특별한 날들 있잖아요.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뭔가 구성을 하셔가지고 손님들한테 어필을 하면 손님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또 우리 매장만의 뭔가 특별함이 생기니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약간 그때 맞는 것들의 홍보를 빠르게 대처하고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은 이미 끝났고 그 전에 한다고 해서 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해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바로 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미 계획을 했고 그 계획 하에 미리 다 준비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대박나는 그날까지 대박나세요.